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네. 오늘.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가와 함께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이죠. 바로 장욱진 화가. 요즘 장욱진 회고전이 정말 인기라서 네. 장욱진 화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주 뜨거운데요. 맞습니다. 장욱진 화가의 장녀이신 장경수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명예관장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푸릇푸릇 아주 멋진 수트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장욱진 화가의 큰 따님이 이렇게 직접 나와준다니까 좀 긴장이 되고 설렜던 게 왜냐면 우리 장욱진 화가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그림에 많이 담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따님은 피사체인 거잖아요. 그 모델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림에 있던 그 모델을 만난 기분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좀 신기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전시가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규모의 회고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얼마나 크고 몇 점이나 전시가 돼 있죠? 네, 사실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내가 일생에서 본 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시였었습니다. 네. 네, 한 그리고- 몇 점 정도가 있어요? 네. 200여 점 이상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아버지의 작품은 한 270여 점이 되는데 거기에서 유화가 200여 점이에요. 네. 근데 그 유화들도 사실 일생 그리신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유화를 그렇게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예. 그 이외에도 먹그림이랄까 뭐 작은 소품들하고 도자기 또는 채색 그림 뭐 이런 유형을 모두 합해서 270여 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대규모의 정말 전시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전시를 위해서 미술관 측에서 예. 너무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예. 그 배후에는 사실 이 그림들을 대여해 주시는 소장자 여러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소장자 여러분께도 제가 감사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와. 특별히 뭐 잘 아시는 RM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BTS 또 아버지 RM. 네 아버지 그림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6점이라는 많은 점수를 그렇게 사실은 대여해 주셨습니다. 예. 마음속으로만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제가 RM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희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요. 오전 10시 네. 스케줄이 없으시다면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네. 장욱진 화가가 1917년에 이제 출생을 하셨고 예. 1990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젊은 시절부터 90년대 이제 네. 작고하시기 전까지 어떤 전 시기의 그림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류해서 사실 1관, 2관, 3관, 4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머님을 위한 진진묘관을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진. 그리고 네. 그렇게 일생에 거쳐서 이렇게 해오신 작품 활동을 저희가 이번에 다 엿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것 자체로도 참 특별한데 이번 전시가 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그리고 요 10년 만에 돌아온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전시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신문지상에 얼마나 그 찾기에 힘들었었으며 네. 그걸 갖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 바 있지만 사실 그게 60년이 된 후에 이거 1955년도 작품이고 가족도라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가족을 많이 그리셨는데 가족도의 어떤 시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그림을 빌려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네. 그것을 잘 찾아서 대여해 오고 또 그것을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네. 더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림이 요겁니다. 네네. 1955년작 장욱진 화가의 가족이라는 건데 네. 나무가 크게 두 그루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요. 네. 가운데 제가 잘은 안 보이지만 왼쪽 나무 가까이에 아빠랑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접니다. 네. 네. 분명히 우리 장경수 명예관장님이시다. 네. 네. 확신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럼요. 아버님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았지만 의뢰 네. 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또 뭐 저희 동생들도 네. 사실은 이런 가족도가 나오기만 하면 전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이게 나지 하고 아주 그런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그런데 저라고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다 언니다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연도가 1955년도이고 네네. 그때는 오빠하고 저하고 동생 아주 조그만 동생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저는 꼭 분명히 거기 있을 있으리라는 거다.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사실은 너무너무 그 그림을 제가 좋아했었고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60년 만에 그걸 딱 만났을 때 저는 가슴이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었습니다. 예. 우리가 1950년대가 막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네. 네. 55년도에도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생활한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한 점, 그 그림을 집이 좀 생기고 그 네. 그림을 그 앞에 걸어 놓았을 때 제가 그 그림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었습니다. 예. 근데 그 그림이 사실 아버지가 그린 그림 중에서는 아버지는 좀 맑고 투명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데 예. 이 그림은 좀 도돌도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유화를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나무가 도돌도돌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서 아버지 이것 좀 만져봐도 돼요? 했더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제가 들락날락하면서 고개를 살살 만졌던 그런 요거를 좀 생각. 이렇게 만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네. 아. 네. 그게 근데 조금 아무래도- 보시면 정말 거기가 도돌도돌하지 않아요? 예,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저부,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제 동생,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오빠, 예. 그 뒤에는 아버지가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이렇게 오빠가 약간 우리 속된 말로 난닝구를 입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서 남성이면 의뢰 그렇죠. 오빠는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게 참 인상 깊었던 네네. 게 그 장욱진 화가가 생전에 그림을 많이 판매를 하시지 않으셨대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좋아하시는 분들을 그냥 주시거나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가족이라는 그림이 머리맡에 걸어둘 만큼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의 바이올린 값을 마련하기 그 스토리 위해서 들었어요. 처음으로 판매를 하셨던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거군요, 이 그림이. 네, 네. 그때 이게 반도화랑이라는 화랑에서 예. 전시를 했었는데 조선 호텔 앞에 있었어요. 음. 그 조선 호텔에 그 일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그림을 무척 탐을 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팔지 않으려고 했다가 아마 뭐 돈을 좀 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걸 판매를 하셨는데 네. 그것으로 동생의 바이올린을 사주셨습니다. 네. 바이올린과 바꾼. 그것도 사랑에 담긴. 네. 이게 근데 약간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었던 게 그랬는데 이 그림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번 회고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예 연구사님 한 분이 네. 이걸 네. 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에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뒤져보셨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대단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전화기를 열어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맨 처음에 갔을 적에는 사실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림을 좀 보게는 해주겠다 해서 그 수장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 장소에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아.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비치면서 보니까 저 구석에 뭐 그림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가 신집힌 사람 모양 거기에 손을 깍 대고 와. 사실 꺼냈더니 바로 저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예. 저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친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먼지를 폭 뒤집어 쓴 그런 것을 이렇게 찍고 사진을 찍은 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와, 너무 그게 이번 회고전에 이렇게 60년 만에 곡으로 돌아온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이게 요거 보러 오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장욱진 학원님은 원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많이 그림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요거 봐야 돼 하시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또 이게 가족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이 네. 절절히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큰 딸로서 아버지 장욱진 화가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일생 자기 손에서 붓을 놓아본 일이 없다라는 정도로 투철한 화가셨습니다. 투철한 화가셨는데 거기에다가 사실 가족 사랑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제 동생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날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저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피난 시절 그럴 때 사실은 저하고 아버지하고 오빠하고는 친가 쪽으로 피난을 가고 예. 저희 동생하고 엄마는 외가 쪽에 피난 가 있는 곳에 가서 또 더부살이를 하시고 그래서 가족이 이산 가족이었었죠. 그래서 그때에 사실은 아버지하고의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가 학교 갈 때 내 필통에 연필도 곱게 깎아서 넣어주시고 깎아서. 네 여러 가지를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배려를 해주셨었습니다. 늘 챙겨주셨고. 네 그리고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네. 화면 우리 명희 과장님 화면 옆으로 이제 아버님 과거 사진 이렇게 나갔는데 두 분이 공교롭게도 마주보는 샷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닮으셨죠, 두 분이? 닮으셨어요, 네. 닮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에 대해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장면인데 야,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닮으신 그런 느낌이 나네요. 닮으셨어요. 요거는 진짜 나중에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명희 과장님께. 야, 이 가족도뿐만 아니라 장경수 명희 과장님이 특별히 더 애정하는 아버지의 작품들을 미리 몇 가지 좀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골라주셨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좀 자화상 같이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이 작품은 왜 소개해주고 싶으셨나요? 네, 지금 이 작품을 보시면 사실 꼭 피난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네. 재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자기는 손에서 붓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늘 염료랑 그 도구를 주머니에 갖고 다니셨는데 네. 시골에 와서 좀 집에 평온하게 있고 보니까 창작력이 벼랑간에 불타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에요. 근데 갱지라고 얘기하는 시험지 같은 거. 네, 종이에다가 그 물감을 석유에다 개서 저렇게 아주 풍요로운 들판에 아주 제일 좋은 프로코트를 입고 또 손에다가는 우산까지 들고 실크햇을 들고 휘적휘적 나오는 그런 그림을 오색 창연한 그런 구름 사이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실제로 이 그림만 보면 그냥 좋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맨 아래에 1951이라고 딱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쯤에 그때가 바로 가장 치열했을 전쟁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완전 고독은 외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저 빨간 카페트와 같이 생긴 황토끼를 혼자 어적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마도 이것은 한국 최고의 그 회화다. 아주 뭐 그렇게 희화한 그 역설적으로 얘기한 그런 그림일 수 있겠다.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행복한 그런 내용을 그렸다는 거지요. 네. 1951이라는 숫자가 딱 찍혀 있는 게 이거 봐 전쟁이지만 이런 희망도 있어.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이렇게 황금빛 논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강아지랑 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희망과 좀 이상이 담겨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따뜻한 동화. 그러니까 뭔가 감성을 잃지 말아야지.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작품도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작품 보여주실까요? 띄워주시죠. 네, 나무와 새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 화면에 지금 나무와 새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 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처럼 보여요. 네네네네. 이거는 갖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저 까치가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화면의 전체가 사실은 초록색 나무로 되어 있고 네. 나무에 어린이 또는 사람이 나무에 있는 그런 그림이고 위에는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 그림을 왜 선택을 했나 하면 예. 아버지하고의 까치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까치를 그려서 사실은 전국 소학교 미전에서 1등상을 받았어요. 와. 와, 영재셨네요, 그러니까. 워낙 좀 일찍이 빛을 본 그런 화가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이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였기 때문에 일본, 만주, 우리나라를 총괄해서 1등상을 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림이 내용이 까치였었습니다. 그래서 까치 그림을 그리고 난 연후에 일생 까치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림에 까치가 없는 게 없는데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저 까치가 혹시 뭐 장욱진의 의인화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전에 사실 수화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사실 장욱진 자신이 누워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그 나무에 오히려 사람이 들어가 있고 네. 아래에 까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면서 또 보기에도 아름다운 초록색 나무가 커다란 우주인 양 거기에는 뭐 생물체가 공존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작품을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작품 선택했습니다. 이 나무와 새의 새가 까치였군요. 네. 그리고 이 장욱진 화가가 세상을 떠나기 이제 2달 전에 그린 작품 밤과 노인이라는 작품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저 밤과 노인은 제가 사실 아버지하고의 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그림을 다 그리시면 전화를 해주시고 그림 다 됐으니까 보러 오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하고 뛰어갔는데 저 그림이 딱 놓여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빈집하고 이런 내용을 딱 보고 사실 아버지 그림 참 좋아요.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게 10월 달 정도였는데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그 그림 좀 꺼내놓고 보자. 그래서 그 그림을 딱 꺼내놓고 보는데 집은 빈집이고 이거는 아까 자화상과 거꾸로 이런 붉은 길을 자신 있게 나왔던 그림에서 네. 이건 붉은 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유형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어쩌면 이제 화가 본인. 네. 그래서 서로서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가 가실 거를 아셨나? 왜 저런 그림을 그리셨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밤과 아버지 노인 이 작품도 꼭 좀 네, 보면서 이런 눈여겨 이야기까지 좀 보여주시면-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떠나 보내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견을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게 네, 되네요. 야, 저희가 그림 계속 더 보고 싶은데 이게 생방송이라 이렇게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소박하고 정감 있는 장욱진 화가의 작품 세계 저 짧게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욱진 회고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도요. 하루 평균 6,400명씩 관람할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욱진 화가의 큰따님 장경수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명예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